이제 이번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치러졌던 2020-21 시즌 37라운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제노아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4대3으로 아탈란타가 이겼습니다. 두반 자파타의 쫄깃한 피지컬이 역시나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초반부터 제노아 수비수들을 몸으로 버텨내면서 성과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피지컬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급이 안되면 섭섭한 말리노프스키 역시 자파타와 더불어 골과 어시스트를 한 개씩 기록했었죠. 요즘 진짜 미쳐있는 말리노프스키는 최근 10경기에서 6골에 9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플레이 타임을 보시면 풀타임은커녕 65분 이상 뛴 경기도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고젠스의 골, 그리고 파샬리치까지 골을 넣으면서 화력을 제대로 보여준 아탈란타는 역시나 공격에 비해 조금은 부족한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첫 골도 짐시티의 실수로 골을 내줬고요. 고젠스의 핸드볼로 내준 PK로 2실점.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괜히 수비 지역에서 볼을 끌다가 뺏기고 이게 그대로 아탈란타의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공격에 비해 수비는 아쉽죠. 제노아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괜찮은 공격수 한 명을 건졌다는 느낌인데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쇼무로도프, 이번 경기 멀티골도 기록하고 이번 시즌 7골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경기 스페지아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강등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인데 스페지아가 4대1로 대승했습니다. 사포나라가 원더골로 선취골을 만들었던 스페지아였는데요. PK를 은졸라가 집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듭니다. 토리노도 벨로티가 PK를 넣었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은졸라의 골, 에를리치의 골을 더 내주게 됩니다. 스페지아의 간판 공격수 은졸라는 아주 오랜만에 골을 터뜨린 데다가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20경기 만에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제법 길었는데 은졸라는 자신의 첫 번째 세리아 부대 시즌에서 드디어 시즌 10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지아는 겹경사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토리노를 제치고 다음 시즌 세리아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인테리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가 겨우 이기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공언했던 대로 유벤투스전에는 베스트 멤버를 꾸려나왔던 우리의 콘버지였는데요. 경기는 초반부터 묘하게 흘러갑니다. 다름이 키엘리니를 잡아끄는 장면이 있었고 빼박 유벤투스에게 PK가 주어졌죠. 인테르 입장에서는 아쉬웠어요. 한데러비치가 PK를 잘 막아냈는데 공교롭게도 세컨볼이 호날두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실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인테르가 PK를 얻어냅니다. 라우타로가 데리우트에게 뒷발을 밟히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역시 PK를 주게 된 건데요. 루카쿠는 깔끔하게 차넣으면서 동점이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유벤투스, 인테르만 만나면 메시가 되는 쿼드라도가 이 경기 승부를 갈랐는데요. 전반 종료 직전 극적인 중거리 슛을 꽂아버립니다. 유벤투스는 악재가 몇 개 있었는데요. 우선 벤탄쿠르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 데다가 키엘리니는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동점을 내줬습니다. 이럴 때 유벤투스에 다시 등장한 선수가 바로 쿼드라도였는데요. 후반 막판 극적으로 PK를 얻어냈고요. 본인이 직접 넣으면서 결승골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테르 선수들의 안이한 플레이가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콘버지한테 욕을 직사게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을 텐데요. 특히 이번 시즌 나올 때마다 제 몫을 줬던 다르미아는 이번 경기에서는 완전히 말렸습니다. 영 좋지 못했죠. 하지만 이 장면은 좀 많이 아쉬운데요. 마지막에 쿼드라도가 얻어냈던 PK, 이건 확실하게 오심이 맞습니다. 쿼드라도가 먼저 페리시치의 정강이 쪽을 밟고 넘어진 건데 이걸 PK를 주는 건 좀 심했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귀중한 1승을 또다시 챙긴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판가름이 날 예정이네요. 다음은 로마와 라치오, 로마 더비가 있었는데요. 로마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폰세카 감독의 마지막 로마 더비였죠.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제코가 참 오랜만에 열심히 뛰어준 경기였습니다. 수비수들과 끝까지 부딪히면서 어시스트도 기록했었죠. 그리고 모처럼 페드로도 골을 기록했는데요. 시즌 초반 날라댕기다가 급격하게 무너졌던 페드로는 무려 15경기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폰세카 감독과 불화설도 있었고 이번 시즌은 참 극과 극의 행보였죠. 하지만 이번 경기 가장 좋았던 선수는 개인적으로 2001년생 유스 다르보이였습니다. 얘는 진짜 잘하던데요. 활동량도 양팀 합쳐서 가장 많았고 패스 성공률도 97%를 찍었습니다. 디아와라는 앞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깔끔한 승리를 만든 폰세카는 드디어 이번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징글징글한 기록이네요. 반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부상 투혼까지 발휘를 했던 라치오는 결국 지역 라이벌 로마한테 지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물귀신 작전이 무서웠지요.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와 나폴리의 경기는 나폴리의 2대0 무난한 승리였습니다.
라흐마니가 참 존못이긴 한데 이상하게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상황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보다 보면 신기할 지경인데 이번 경기도 그랬습니다. 밀렌코비치가 라흐마니의 유니폼을 잡아 끄는 장면이 있었죠. 진짜 옷이 엄청 드러나더라고요. 그로 인해 나폴리가 결정적으로 PK를 얻어냅니다. 인시네는 한 번 막혔지만 다시 집어넣고 결승골을 기록했죠. 이어서 지엘렌스키의 원더골 같은 베누티의 자책골도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거의 가까워진 나폴리와 가투소 감독인데요. 하지만 나폴리와 결별이 유력한 가투소 감독을 믿고 데려갈 팀이 어느 팀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한테 돈을 쓰란 말이야. 소를 믿고 돈을 쓰는 게 소미더머니야. 다음은 강등전쟁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베네벤토와 크로토네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베네벤토는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베네벤토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워서 경기인 게 이미 강등이 확정된 크로토네에게 발목이 잡힌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네벤토가 골도 먼저 넣었고요. 크로토네의 골로미치는 무려 전반 24분에 일찌감치 퇴장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네벤토가 이기라고 판이 다 깔린 경기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 참고 93분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네벤토의 자업자득이기도 했죠. 무수히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귀신같이 다 날려먹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갔더라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본인들 스스로 이기지 않은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크로토네의 동점골을 뽑아낸 시민은 놀랍게도 리그 20골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꼴등팀에서 이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음 시즌 어느 팀으로 갈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베네벤토가 비기면서 칼리아리는 자동으로 잔류를 확정지었는데요. 아니 잔류를 확정했으면 살살 좀 하지. 칼리아리가 밀란과 0대0으로 비기면서 밀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지난 라운드에서는 다양한 위치로 뛰면서 대승을 이끌었던 레비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독이 됐습니다. 좀처럼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 레비치 히트맵인데 역시나 다양한 위치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토빈 선수가 박스 안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역효과였죠. 거기다 플랜 A가 막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피올리의 특성도 이번 경기 한몫했습니다. 답답했는데요. 후반부터는 크로스 위주로만 공격을 풀어가던데 그렇다면 만주키치를 조금 더 일찍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89분에 넣은 건 좀 많이 아쉬웠죠. 오히려 밀란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칼리아리의 위협적인 찬스가 더 많았고요. 돈나룸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다 만들어놓고 막판에 밥상을 엎어버린 밀란인데요. 리그 최종전은 하필이면 어려운 팀 아탈란타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밀란의 이번 시즌 결과 다음 라운드에서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우디네세와 삼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리는 삼프도리아가 가져갔죠. 우디네세 보니파지의 이 핸드볼로 내준 PK 한 개가 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는데요. 퀄레렐라가 집어넣고 결승골을 만들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이제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9위를 확정지었는데요. 저는 라니에리의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팀을 살려낸 이후에 곧바로 다음 시즌 10위 안쪽으로 이끈 건 인정받을 업적이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 2000년생 유망주 담스고르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면서 공들여 키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즌에 반드시 좋은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파르마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요. 사스올로가 3대1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사스올로 입장에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승리였는데요. 우선 이번 시즌 4번의 부상을 당하면서 힘든 1년을 보냈던 데프렐. 멋진 발리킥으로 20경기 만에 골을 넣었고요. 역시 이번 시즌 코로나19부터 해서 4번의 부상을 당했던 제레미 보가도 무려 17경기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나란히 승리하며 여전히 승점 2점차 7위와 8위를 유지하는 로마와 사스올로인데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유럽대회 막차 티켓도 가려지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 무승부로 동일하지만 원정 경기골이 로마가 많기 때문에 로마가 비기기만 해도 유럽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현재 로마와 사스올로 감독 모두 다음 시즌 팀을 떠나게 되는데요. 데제르비는 샤흐타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감독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지도 재밌는 포인트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베로나와 볼로냐의 경기였습니다. 두 팀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타라오니가 전반 2분 만에 골을 넣었던 베로나. 볼로냐는 데실베스트리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그러자 베로나의 칼리니치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팔라시오의 골로 두 팀은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러지지 않았던 잔여 경기 라치오와 토리노의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강등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을 한판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토리노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왔던 한판이었습니다. 특히 이 멍청한 은클로는 또다시 한심한 핸드볼로 PK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걸 임모빌레가 못 넣습니다. 토리노의 행운이었죠. 거기다 골대까지도 토리노를 한번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공격수 벨로티까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똥꼬쇼를 펼치던 토리노는 겨우 무제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 운명의 장난처럼 38라운드에 17위 토리노와 18위 베네벤토의 경기가 잡혀 있었거든요. 거기서 강등이 판가름 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토리노의 무승부로 토리노와 베네벤토의 승점 차는 4점 차가 되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토리노는 잔류 확정, 그리고 베네벤토는 강등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얄궂게도 동생 시모네 인자기가 형 필리포 인자기를 세리베로 보내버린 셈이 돼버렸죠. 이제 강등 3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2팀은 가려졌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특히 밀란, 나폴리, 유벤투스 3팀 중 2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려질 텐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우선 현재 3위 밀란의 진출 가능 상황을 정리해보시죠. 마지막 라운드 아탈란타와 붙는데요. 아탈란타를 이기면 무조건 진출입니다. 혹시나 아탈란타와 비기게 된다면 나폴리나 유벤투스 중 한 팀이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야 되고요. 아탈란타에게 지게 된다면 유벤투스가 최소 비기거나 나폴리가 지면 진출입니다. 두 번째, 현재 4위 나폴리의 진출 경우의 수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베로나와 붙습니다. 나폴리도 역시 베로나전 이기면 무조건 진출입니다. 혹시 베로나와 비기게 된다면 유벤투스가 비기거나 밀란이 지기를 바라야 되고요. 베로나에게 지게 된다 해도 유벤투스가 비기기만 해도 나폴리는 챔스 진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위 유벤투스의 가능성인데요. 마지막 라운드는 볼로냐와 붙습니다. 유벤투스는 볼로냐전 이긴다고 해도 밀란과 나폴리 둘 중 한 팀이 못 이겨야 되고요. 만약 볼로냐와 비긴다면 사실상 탈락입니다. 패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탈락인 상황이고요. 어쨌든 끝까지 알 수 없는 세 팀의 운명 다음 주 영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